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는 수도권 방문자 선제 검사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동해안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9일 양양 낙산 해수욕장이 가장 빨리 문을 연 데 이어 10일부터 속초와 동해, 강릉 지역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일자리 축제인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다음 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됩니다. 원주와 춘천, 강릉, 홍천에서는 오프라인 박람회가 마련됩니다. 춘천 지역 수돗물이 8시간 넘게 단수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관련 공지가 늦게 이뤄져 미처 대비하지 못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도 수도권 확진자 접촉 등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면서 강원도가 수도권 방문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어선 국내 확진자. 사태 장기화로 방역과 의료 체계는 한계에 도달하고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4단계로 강화됩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택이지만 주민 생활 불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만 허용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종교 집회 등은 비대면만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9일 오전 원주에서는 20대 A씨 등 2명이 수도권을 방문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본격적인 관광철을 앞두고 있어 외지인 유입 등에 따른 도내 확산세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높습니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선제적으로 저는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가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최근 태백의 한 중학교에서 9명이 연쇄 감염된 데 이어 원주에서도 초중학교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도내 학생 1,0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적 모임을 제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수도권 방문자는 선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인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 거리두기는 1단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방역 강화 등이 검토되면서 바이러스 재확산과 경기 침체 등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을 강화합니다. 먼저 고위험 시설인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원어민을 포함한 학원과 교습소 강사에 대해서도 8월 중 검사를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체는 1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실내체육시설 등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살균제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과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양양 낙산 해수욕장 등 21개 해수욕장이 9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속초 해수욕장도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동해 14일, 강릉 16일 등 도내 83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특히 도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파라솔을 2m 간격으로 조정하고 사전 예약제와 안심콜 서비스 등으로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과 강릉 경포, 동해 망상 등 인파가 몰리는 5개 해수욕장은 야간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9일 춘천 지역 수돗물이 8시간 넘게 단수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춘천시는 오전 11시쯤 소양 취수장 밸브 연결 부위가 파손돼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복구 작업이 시작된 오후 2시부터 밤 11시 정도까지 다른 취수장을 사용하는 신사우동과 서면, 신부급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돗물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재난 문자가 단수 이후 발송되는 등 촉박하게 이뤄져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일부 상인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었고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일자리 축제인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8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됩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8월 23일 온라인 개최식을 시작으로 9월 17일까지 4주 동안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진행되는 온라인 박람회는 채용 설명회와 취업 특강, AI 면접 등이 제공됩니다. 또 9월 2일 원주를 시작으로 춘천과 강릉, 홍천에서는 오프라인 박람회가 마련돼 구인구직 연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력을 봤더니 7월 11일이 초복입니다. 10일 간격으로 중복과 말복이 찾아오는데요. 한자 복자에는 사람 인과 개의 견자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우리는 보양식을 먹으며 건강을 챙기곤 했는데요. 중국 진나라 덕공 2년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낸 게 복날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음식 배달 앱에서 개고기 논란이 일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개고기 판매 식당이 배달 앱에 입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날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입점 정황을 확인하고 앱 운영회사에 식당과 메뉴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고기 식당이 입점을 한다 해도 배달앱은 통신 판매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조치가 됐는지 현재는 앱에서 게장국, 보신탕 등을 검색해봐도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식품 원료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10여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개고기는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개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식문화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체 처벌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명쾌하게 판가름할 수 없다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4가구 중에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요즘 대규모 할인 행사죠.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명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도 동행 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출연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다희의 기자입니다. 싱싱한 완도 전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TV를 통해 판매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일일 쇼호스트가 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송 출연에 대한 어색함도 잠시 노릇노릇한 전복구이를 맛보며 흥이 돋습니다. 쫄깃쫄깃. 네, 전복이 정말 쫄깃하고 신선하고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하루 3시간 3회에 걸쳐 실시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에서 상품 소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역 케이블 TV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지역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께서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홈쇼핑 채널에 입점하기 어려운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미가 더 큽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시민들을 연결하는, 지역민들을 연결하는 우리 동네 당근마켓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 편성된 라이브 커머스는 총 169회, 누적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홍천군과 영월군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자로 홍천과 영월 두 곳이 확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옛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민생활 복합 허브 공간을 조성하고 영월군은 주천면 주천리 일원에 살기 좋은 술샘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이 장마철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수해 지역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탄강 두기 터져 물에 잠겼던 이길리는 유실 구간 544m에 대한 보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화강 범람을 막기 위해 생창리에는 438m의 방어벽을 설치하고 간이 배수펌프장 3곳도 운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25회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시상식이 지난 8일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친절봉사부문 전순옥 씨, 효행부문 김형철 씨, 의행부문 홍준규 씨 등 사회 귀감이 되는 모범도민 5명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997년부터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120명의 선행도민을 배출했습니다. 원주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원주시는 최근 원주 취수장 인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낚시와 다슬기 잡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낚시 등 어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릉시가 도내 최초로 하수처리장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정동진 하수처리장에 국비 등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2년에 걸쳐 사업이 완료되면 빅데이터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과 수질사고 대응 강화 등이 기대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4,000km 전국 도보 일주에 나섰던 김영교 대관령 스키 역사 박물관장이 9일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일 영월 김삿갓 묘를 출발해 하루 40km씩 100일 동안 전국을 다녔으며 9일 최종 목적지인 평창 횡계 로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정 마지막 날에는 대관령 지역 주민들이 김 씨의 완주를 축하하며 약 1km를 같이 이동했습니다.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소설가 이회수 씨의 재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회수 소설가의 장남 한월 씨는 SNS를 통해 아버지가 올 봄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투병 중인 이회수의 얼굴과 재활치료 사진을 공개하며 이회수 작가의 쾌유를 기원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영월군이 9일 강원도체육회, 영월군체육회, 동강시스타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영월군은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체육회는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강시스타는 대회 참가자에게 리조트 이용 요금 우대가를 적용하는 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